안녕하세요. 데비스 드림스 파운데이션입니다. 잠시 후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담바스입니다. 저는 이제 브로드윈 연구소 부멤버로 있고 하버드 의대 의학과 부교수로 이제 있습니다. 데나파버 암센터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데나파버 데이비스꿈 재단 심포지움 웨비나 시리즈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의에서 환자가 참여하는 식도암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로저입니다. 저의 이제 연구 기금은 바이오머크 노바티스에서 받고 있고 또 조언자로서 헬릭스 나노 그리고 얼리의 조언자로 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동 설립자로 시그넷 테라퓨틱스의 공동 설립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 내용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유전 프로파일 뒤에 이제 숨어 있는 백그라운드로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임상 케어와 치료를 가이드하기 때문인데요. 기준에 있는 유전 케어를 환자가 이끄는 연구로 또 보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직접 참여하는 연구, 환자가 끌어가는 연구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암요법에 있어서의 파라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접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믹스 매치를 하면서 이제 서로 다른 화학요법의 약들을 이제 믹스 매치해서 써보고 환자에 직접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종류의 약을 써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라면 새로운 접근 방법은 각암 의 드라이버가 무엇인지, 각 암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을 이끄는 드라이버를 공격을 하는 것인데요. 이 드라이버의 약점을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매틱 돌연변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점라인 돌연변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유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약간 저희가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매틱 변화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내에 얻어진 변화는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유전된 것이 아닙니다. 암 DNA는 보통 DNA와 많이 다르고요. 대부분 암 유전자는 소매틱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 치료의 타겟은 유전적 변화에 의해서 가이드가 되게 되는데요. 이것은 자손에게 가는 변화가 아닙니다. 암에 있는 부위 정상적인 조직에 있는 그런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점라인 변화는 유전된 DNA 변이를 얘기를 하는데요. 몸의 모든 세포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경우에는 BRCA1이 있죠. 그것이 이제 점라인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대부분의 소화기암은 이런 유전된 암 증상에 의해서 약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암 유전체 안의 소매틱 변화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연변이라는 것이 있고요. 증폭과 결손이 있고요. 위치 변화가 있는데요. 돌연변이는 글자의 스펠이 틀린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케이라스, 비라프 돌연변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증폭이나 결손 같은 거는 유전자의 카피 변화인데요. 전체 크로모존 복사에서 그저 작은 유전자의 복사까지 이제 큽니다. RB2라는 것이 유전자가 있는데 RB2 증폭은 또 트로추마비라고 하는 약의 민감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위치가 변하는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두 개의 유전자가 서로 이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크로모좀 사이나 아니면은 그 크로모존 안에를 얘기하는데요.
크로모좀 사이라고 하면 백혈병의 BCR, ABL이나 안쪽은 이제 폐암의 EML4, ALK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 유전 프로파일이 암요법을 점점 더 많이 가이드를 하게 되나를 보면 암은 돌연변이에서 활성화된 유전자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요. 또 예를 들면 차의 가스 페달 같은 것을 이제 그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활성화된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막는 약이 매우 효과적인데요. 그러나 다른 환자는 다른 활성화된 유전자를 가지게 됩니다. 같은 암을 가지는 다른 환자는 다른 약이 필요하게 되고요. 네, 큰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각 환자의 암의 유전 프로파일이 각 암을 드라이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 그래서 각 암을 타겟하는 최적의 약을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가이드하는 암의 유전 성질을 테스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려해야 될 점은 무엇을 테스트할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또 1차 암인지 전이암인지 더 혈액인지 혈청인지 그런 것들 그리고 언제 테스트를 할 것인지 진단할 때, 진행할 때, 진행이 될 때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테스트를 하나 하는 문제가 고려 대상입니다. 유전자 하나를 할 것인지, 유전자 패널 여러 개를 할 것인지, 전체 유전자를 할 것인지, 전체 엑솜 시퀀싱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테스트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가장 많이 되는 암 테스트는 수술이나 생검에서 나온 샘플을 보관하기 위해서 왁스 블럭에 넣고 여기에서 DNA를 뽑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샘플은 1차 암이나 전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암 샘플 테스트 시에 테스트하는 샘플에만 있는 DNA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만약 암이 다른 위치마다 다르면 주요 정보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겠죠. 암의 DNA를 알기 위해서 새로운 도구가 있는데요. 피에서 혈액에서 액상 생검이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이제 어떻게 셀프리 DNA가 암 조직에서 무엇을 밝히는지 예를 들어 보면요. 셀프리 DNA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이 혈액은 비교적 쉽게 얻을 수가 있고요. 또 결과는 무엇이 한 번의 생검으로 잃어버린 것인지 이런 것을 알게 해주고요.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암 추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 진화 수술 후 재발 위험을 아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모든 암의 DNA가 혈청에서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목광으로 퍼진 위암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발견돼도 특별하고 또 특별한 그 돌연변이를 발견하는 민감도는 환자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암 조직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더 민감도가 낮은 그런 경향이 있죠. 네, 언제 테스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제일 좋은 시기는 당신이 무엇을 할지에 따라서 답이 바뀔 때입니다. 그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암이 진화하는 것인데요. 특히 치료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처음 진단 시와 더 치료를 받을 때는 다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임상시험이 새 암의 생검으로 치료 직전에 암을 테스트 이제 하게 되는데요. 환자가 참여하는 연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도 할래요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곳에 있는 환자도 또 어느 곳에 있는 연구자와 그들의 정보와 샘플을 서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사실 연구자들이 환자 암 샘플을 연구할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85%의 미국에 있는 암 환자는 커뮤니티 병원에서 이제 치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커뮤니티 병원에서 나오는 샘플은 연구에 쓰기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적인 문제도 있고 또 프로토콜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힘든 점이 있습니다. 기술이나 소셜 미디어 문화 변화가 암 환자가 또 참여하고 연구에 직접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암 연구에서 과학적인 필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왜 목적이라고 하면 무엇이 암을 드라이브 하는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각 환자의 암 유전체를 해독하고 최적의 치료를 알아내고 또 저항성이 일어나기 전에 예측하고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발전이 현재까지 있었지만 아직도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몇천 개 암과 점라인 샘플의 상세한 분자 유전적 특징과 임상 병리, 핵 영상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나도 할래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데나파버 암센터 연구윤리위원회 IRB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또 전국 어디에 환자가 있든지 간에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고 또 기본 임상 정보 공유와 다음에 이제 동의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나도 할래요 팀이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임상 정보를 가지는 그런 동의서입니다. 그러는데 동의를 한다라는 그런 서류죠. 나도 할래요 팀이 그 병원에서 암 샘플과 DNA를 더 좀 가지는 거, 그리고 유전적인 분자적 분석을 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팀이 연구 커뮤니티의 데이터를 공유를 하는데 이때 환자에게 알리지 않더라도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그런 동의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참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참여를 하고 할 수가 있을까요? 어느 곳에 있거나 또 어느 병기이거나 또 위나 식도암 이 있는 환자면 다 가능하고요. 또 이 웹사이트 escproject.org에서 이제 신청을 받게 됩니다. 5분, 10분의 치료 병력에 대한 온라인 질문지를 받게 되시고요. 다른 연구에 동의하는지를 이제 고르시게 되는데요. 팀이 병력과 암 조직을 얻고 분석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오래된 수술이나 생검 같은 거를 이제 에서 암 조직을 얻고 분석하는 것을 허락하는데요. 혈액이나 침 샘플을 제공을 할 것인가 이거 동의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왜 침이 필요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침을 담을 수 있는 키트를 보내드립니다. 그 제공되어지는 데다가 패키지에 이제 채워서 우편으로 다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침은 보통 저희가 DNA를 얻는 데 씁니다. 보통 DNA는 암 DNA와 비교하는 데 쓰고요. 보통 DNA는 유전적으로 가지는 유전 변이를 알아낼 수 있는데 이는 암의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혈액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증한 암 DNA는 암에서 피로 나오게 되는데요. 암 DNA를 연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입니다. 혈액 수집 키트를 이제 보내주면 또 돌아다니는 DNA를 뽑는 특수한 혈액 튜브가 있습니다. 정기 혈액 검사 시에 이 튜브를 병원에 가지고 오게 되면 되는데요. 혹은 또 특별 실험실로 이제 가시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저희 팀이 다 이제 도와드립니다. 특수 봉투나 키트에 넣어서 튜브를 이제 우편으로 다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의 그 기록과 암 샘플을 제공을 하나 하는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환자 여러분이 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제 동의를 하시면 우리 팀이 다 하고요. 예를 들면 병원에 기록을 요청을 한다든지 또 그 기록에서 정보를 또 수집을 한다든지 연구에 쓸 샘플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저희 팀이 동의를 하시면 알아서 합니다. 예를 들면 또 나중에 그 환자분이 임상 테스트에 써야 되는 경우에 있는 그런 샘플은 저희가 다 써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다 체크를 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하고요. 자, 가능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아이덴티티가 알려지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환자는 코드라든지 이제 숫자로 리스트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프라이버시가 알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나 하는 건데요. 이게 연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변심하시면 언제든지 가능하시고요. 또 다른 가능한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내 데이터가 팔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데이터는 공적인 저장소에 있게 되고 연구자에 의해서 쓰이게 됩니다. 이 연구자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정부 기업을 포함해서고요. 또 다른 질문은 누가 비용을 지불하나 하는 것인데요. 기부금에 의해서 지불이 됩니다. 환자분들이 뭐 지불을 하시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으시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질문하시는데요. 일단 사인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셜미디어에 올리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자 대사가 되시는 건데요. 환자를 모집 하시는 걸 도와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온라인 환자 커뮤니티 등에 이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룹에 참여하시고 또 새로운 질문지 작성하시고 환자 참여를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웹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oincountmein.org, escproject.org 참고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제안이 있으시면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하시든지 아니면 데비스 드림 파운데이션으로 연락하시면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프리젠테이션을 보시려면 오디토리움을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